이번 영상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테스트 해설 영상입니다. 자, 일단 테스트 정답부터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 다 됐죠? 자, 다음 1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요, 관성에 대한 옳은 설명 물었죠. 관성은 물체의 질량하고 비례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했고요. 관성은 운동하는 물체만 나타난다. 아니지. 관성 두 가지 있었잖아.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 이렇게 있었지.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도 관성,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도 관성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포탄을 쏘면 대포가 뒤로 밀린다. 포탄이 앞으로 나가면서 대포가 뒤로 밀리는 것은 관성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반작용 때문인 거지. 그래서 1번의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다. 그 다음 2번. 관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다.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1번하고 똑같네, 그치? 정지한 물체에서는 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라고 했다, 그치? 정지관성, 운동관성. 물체가 처음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다 관성에 대한 정의지.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네. 문제 너무 쉬운 것 같아. 자, 그림은 식탁보가 덮여있는 테이블 위에 물체 A, B, C가 놓여있고 학생이 식탁보를 갑자기 잡아당겨 식탁보만 빼내는 모습이다. 질량은 A가 B의 2배이고요. B와 C의 질량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A의 질량이 B의 2배이니까 중력의 크기도 2배가 되겠지. 자, 중력의 크기가 무게였고 얘는 어디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2배이다. 기억 내용 맞는 내용. 자, 식탁보를 당겨도 A가 식탁보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관성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지관성 때문이지. 정지관성 때문에 그런 거고. 식탁보를 당긴 후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자, 얘는 작용 반작용으로 보면 돼. 작용 반작용.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다? 같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두 개만 되겠네. 자, 다음 4번 문제. 관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속도가 빠른 물체일수록 관성이 크다. 속도하고 관계없었다. 그지? 어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4번의 기억은 상관없는 거. 정지하고 있는 아까 했던 거지? 정지 관성 있다라고 했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가 크다.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겠네. 자, 그림은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자, 버스가 갑자기 멈췄으면 버스는 멈췄는데 승객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는 현상이야. 승객이 어떤 관성?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러면 달이 지구 주위를 같은 속력으로 공전한다. 얘는 관성하고 관계 없는 거야. 그지? 관성하고 관계 없어요. 얘는 뭐다?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거잖아. 등속 원운동을 해. 그래서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지. 휴지를 갑자기 당기면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진다. 얘는 어떤 관성? 정지 관성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관성에 의한 설명이다 라고 알면 되고,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미끄러진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일정한 속도로 미끄러진데 마찰이 없는 이라고 했으면 알짜힘이 0인, 힘의 크기가 0인, 알짜힘이 0인 얼음판 위에서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미끄러진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지.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라는 거. 얘도 뭐다?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는 4번이 답이 되겠네. 요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자. 6번 문제. 누가 6번 문제는 꼭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림과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1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40kg의 선수가
선수 A가 앞에 서 있던 질량 45kg인 선수 B를 밀어보내는 장면이고 나는 시간에 따른 A 선수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0.1초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에 대한 설명. 자, 운동량과 충격량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지, 이거는. 자, 그러면 처음에 A가 얼마? 자, 속력이 12m/s고 질량이 얼마였다? 40kg이었다.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480이었다는 얘기지. 자, 밀고 난 다음에 나중 속력이 어떻게 돼? 1초 후에 나중 속력이 얼마가 됐다? 2가 된 거잖아. 그치? 2가 됐어. 그러면 나중 속력이 2가 됐으니까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40에서 80이 된 거잖아.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다? 운동량 변화량이 400이래. 그럼 충격량이 400이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1초 동안 변화된 게 40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1초 동안 충격량이 400이래. 맞죠? 그러면 힘은 얼마만큼? 1초 동안 힘이 얼마만큼 가해졌다? 자, 힘 곱하기 1 하면 되니까 F가 얼마? 400N이다. 이렇게 될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보자. 0.1초 동안 A와 B에 작용한 힘과 운동에 대한 설명. 자, 400N의 힘이 1초 동안 꾸준히 작용을 한 거야. 그러면 0.1초 동안도 얼마? 400N의 힘이 작용했던 거냐.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400N이다. 맞지? 충격력이 400이니까.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치? 자, 충격량이 400이잖아. 그러면 A에 해당하는 충격량과 B에 해당하는 충격량이 같단 말이야. 그러면 A는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감소하는 거고 B는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감소하는 운동량과 증가하는 운동량이 같아야 돼. 그래서 A가 400 감소했으니까 B는 400 증가할 거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속도 변화량의 크기므로써 속도 변화량의 크기.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12에서 2로 속도 변화량이 10만큼 변했단 말이야. 자, B 볼까요? 자, B에서 운동량 변화량이 400이란 말이야. 충격량이 400만큼 가해졌지. 근데 정지에 있었단 말이야. 그지? A 정지에 있는 B 선수를 밀었지. 그러면은 400은 어떻게 돼? 질량 곱하기 속력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질량이 얼마나? 45잖아. 그러면 속력이 10보다 작을 거잖아. 10보다 작아. 그치? 그러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대1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짱. 7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적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시간 힘 그래프 나오면 넓이가 나타내는 게 뭐였다? 충격량이었다. 넓이가 충격량이고요. 충격량은 뭐하고 같았다? 운동량 변화량과 같았지. 운동량 변화량과 같더라.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 거야. 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5초 후에 라고 물었어. 5초 후에 정지해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5초 동안에 충격량 구할 거야. 충격량 얼마 나와? 30 나오지. 그러면 얘가 운동량 변화량이고요.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 30이 돼야 되지. 근데 질량이 2kg이니까 속력은 얼마가 된다? 15가 되는 거 맞지? 10초 후에 물체의 속력 물었습니다. 10초 동안의 충격량 구해야 된단 말이야. 10초 동안의 충격량 얼마 나와? 얘가 30, 60에 5, 4, 20에 10, 70 나오겠네? 운동량 70 나올 거고. 자, 충격량이 70 나올 거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7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나중 운동량이 70이라는 얘기고, 질량이 2kg이니까 속도가 얼마 나온다? 35 나오겠네. 니은도 맞는 내용 되겠다. 0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운동량은 일정하다. 에이, 충격량을 이만큼 받았는데 어떻게 돼?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그랬잖아. 그치? 운동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8번 문제. 사진은 충돌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장치 중 하나이다. 자, 이 장치가 피해를 줄여주는 원리. 뭐니 이거? 에어백이야. 그치? 에어백. 뭐 하는 거다?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대포 포신이 길수록 포탄이 멀리 나간다. 포신이 길다라는 얘기는 시간을 길게 해서 어떻게 돼? 충격량을 늘리는 거야. 그럼 충격량이 늘어지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져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기억은 틀렸고요. 번지 점프의 줄은 잘 늘어난다. 자, 줄이 늘어나야지 뭘 길게 한다?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동차의 범퍼 마찬가지로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 줄어드는 거.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네.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가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A는 1m/s 그리고 B는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B는 빠졌네. B는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 A, B의 질량은 각각 2kg과 4kg이다 라고 나와있다. 자, 그러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는 거야.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과 AB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AB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고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이 같으니까 일단 얘 A의 운동량 10, B의 운동량은 4V 될 거고요. 얘는 2, 16 이렇게 되겠지. 자, 18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이때 V는 2m/s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일단 요거. 자, 두 물체의 충돌 시간이 0.2초일 때 물체 B가 A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물었습니다. 자, A의 운동량 변화량 한번 볼까요? 10에서 2니까 운동량 변화량 얼마 됐다? 델타 PA는 8이 됐지. 그러면 충격량이 얼마라고요? 8이라는 얘기지. 근데 시간이 0.2초 동안 가해졌잖아. 그지? 그러면 8은 0.2초 곱하기 F 이렇게 되겠네. 그럼 F값 얼마 나와요? 40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호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나무판 위에 찰흙을 동일하게 깔았대. 그리고 질량이나 낙하 높이를 다음과 같이 다르게 하여 세부수를 AC를 찰흙에 떨어뜨렸대. 자, 질량이 같을 때 낙하 높이가 다른 거고요. 그죠? 낙하 높이가 얘가 큰 거고. 자, 이번에는 AC는 낙하 높이가 같은데 질량이 다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질량이 크면서 낙하 높이가 클수록 가장 많이 변형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C가 떨어진 차력이 가장 많이 변형이 된다. 왜? 운동량이 제일 크니까. 그치? 속력이 빠르고 질량이 크니까 운동량이 제일 크니까 충격량이 클 거고 충격량이 크니까 변형이 많이 될 거야. 힘이 커지니까. A, B를 비교하면 그랬다. 질량이 같을 때 낙하 높이가 다른 거잖아. 자, 힘은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때문에? 속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속력. 자, A와 C를 비교하면 나와 있단 말이야. A, C 비교한대. A, C 비교하면은 낙하 높이는 같은데 속력은 같은데 질량이 다르대. 질량이 클수록 충격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지?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 변화량이 크니까 당연히 충격량이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1번.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단 말이야. 속력이 같으면 질량이 큰 물체가 운동량이 크다. 맞지? 운동량은 어떻게 돼? 질량 곱하기 속력이잖아. 그치?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질량이 큰 물체가 운동량이 클 거야.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하면은 속력이 0이니까 운동량이 0이 되는 거 맞지? 운동량이 크면 반드시 속도도 크다. 아니지. 질량이 클 수도 있는 거잖아. 질량이 커서 운동량이 클 수도 있단 말이야. 반드시 속도가 큰 것은 아니야. 바닥에 매트를 깔면 충격량을 줄여. 충격량을 줄이는 건 아니지. 그치? 충격력을 줄이는 거지. 충격량은 같은데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이는 거잖아. 그래서 충격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12번. 자, 이거는 문제풀이 할 때도 봤던 거야. 방향 주의해서 보라 그랬어.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두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얘 처음 운동량 얼마 돼?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10kg 미터/세크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나중 운동량 벽에 충돌하고 난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kg
미터/세크야. 그럼 이 둘 사이의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 변했다? 16 변한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충격량이 16이다라는 거야. 자, 충격량이 16이래. 일단 16인 거 찾으면 돼. 하나밖에 없네. 답 5번 바로 나오겠네. 그리고 운동량인데 변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반대쪽으로 운동량, 처음 운동량의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이 가해서 운동량도 반대로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왼쪽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13번 보자. 자, 13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학생 A와 B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손을 맞대고 수평방향을 서로 밀었대. 자, 서로 민대. 두 사람이 서로 민다. 작용 반작용이야, 그지? 작용 반작용이고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일 때 뭐의 크기는 같다? 힘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야. 힘의 크기는 같아. 자, 근데 학생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다. 그럼 관성은 누가 더 큰 거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다음 관성이 크면은 변화가 적다는 거야. 그러면 변화량은 누가 더 큰 거야? 변화량은 B가 더 큰 거지. A보다 B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밀려난 후 B의 속력이 A보다 크다. 왜? 속도 변화량이 B가 크기 때문에 변화량은 B가 크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고, 자, 미는 동안 서로에게 작용하는 평균 힘은 같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다. 그래서 미는 동안 서로에게 작용하는 평균 힘은 같다. 맞는 내용이고, 미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A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 어떻다? 같다라고 돼야 되지. 운동량 변화량 같다. 충격량 같단 말이야. 근데 질량이 크기 때문에 속력이 적게 변한 거고, 질량이 작기 때문에 속력이 많이 변한 거지. 그래서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질량이 100g이고 10m/s로 날아오는 공을 이라고 하자 그랬다, 그지? 공을 2kg인 방망이로 쳐서 날아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20m/s의 속력으로 날려보냈다. 자, 그럼 봐. 처음에 이렇게 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지? 날아오는 공. 근데 질량이 얼마? 0.1kg, 100g이니까. 그리고 속력이 얼마? 10m/s였단 말이야. 자, 방망이로 쳐서 반대 방향으로 쳤단 얘기지. 질량은 안 변하겠지. 질량은 0.1kg 그대로일 거고, 속력이 얼마가 됐다? 20m/s가 됐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공의 처음 운동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두면 나중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됐지. 반대 방향으로. 그럼 처음 운동량 구하자. 어떻게? 질량 곱하기 속력 하면 되니까 1000 아니고요. 100g이니까 0.1kg으로 고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 1 돼야 되는 거지. 공의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돼? 플러스 방향으로 2 맞지? 그럼 방망이가 공에 가한 충격량은 얘가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플러스 2니까 얘네들 변화량은 3만큼 변했잖아. 그지? 플러스 3만큼. 그래서 공에 가한 충격량은 플러스 1 아니고 플러스 3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5번. 다음은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 가는 달걀이 단단한 바닥에 그리고 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바닥과 충돌할 때 달걀이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그러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TA에 해당하는 걸 거고 SA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는 TB, SB에 해당하는 거야. 이때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달걀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넓이가 같을 거고요. 근데 지금 TA보다 TB가 커졌으니까 FA가 FB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누가 시간이 길게 걸린 B가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 그래프고요. 면적은 같은 거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바닥에 닿기 전에 속력 같을 거고요. 그리고 충돌해서 정지했으니까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도 같다. 면적의 크기가 같다 될 거고요. 달걀이 받는 평균 힘은요. 시간이 짧을수록 힘이 크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15번의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16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공을 발로 찼더니 공이 벽을 향해 운동하다가 벽과 충돌하였다. 공의 질량이 0.5kg이었고 그리고 충돌하는 동안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그래프는 공이 벽에 충돌한 순간부터니까 충돌할 때 속도가 얼마였다? 0.6이었다는 거야. 충돌할 때 속도가 0.6.
그리고 난 다음에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때 0이 된 거야. 그리고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속도가 생긴 거지. 자, 그러면 0에서 0.03초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0에서 0.03초까지. 그러면 받는 평균 힘의 크기 물었으니까 일단 운동량 변화량부터 봐야 돼.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 충돌 직전의 운동량 0.5 곱하기 0.6이니까 얼마 나와? 0.3 나오겠네, 운동량. 그리고 0.03이면 속력이 0이 됐으니까 이때 운동량이 0이야.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0.3일 거고 충격량이 0.3이 될 거잖아. 그러면 0.3이라고 하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될 거고 이때 시간이 0.03초 걸렸으니까 F는 얼마가 나와? 10N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다. 그래서 힘의 크기 10N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17번 그림은 질량이 같고 종류가 다른 자동차 A와 B를 같은 속도로 벽에 충돌시켰을 때 충돌 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받는 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충돌 직전 속도는 같다라고 했단 말이야. 질량이 같고 충돌 직전 속도는 같대. 그러면은 충돌 전에 운동량이 같다라는 거고요. 충돌 직후에 A, B 모두 정지했으니까 충돌 후에도 운동량이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A와 B의 뭐가 같은 거야? 운동량 변화량은 전부 다 같은 거고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도 같다라고 되겠지. 자, 근데 A의 시간이 짧게 걸렸고요. TA가 TB보다 짧게 걸렸대. 그러면 FA가 FB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충격량이 같을 때 힘 곱하기 시간이 같아야 되니까 시간이 짧을수록 힘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기억. 자동차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평균 충격력 물었어. 누가 더 크다? A가 크다. A보다 B가 더 작다. 맞지? A가 더 크다. 자동차 A의 충격량은 어떻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은 같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18번 마찰이 없는 매끄러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 3kg 일단 정지해 있었고요. 질량이 3kg이네. 어떤 물체의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힘이 작용하였다. 어쨌든 시간 힘 그래프에서 아래쪽 넓이가 나타내는 것이 뭐다? 충격량이고요. 그리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두면 되지. 자, 2초일 때 물었습니다. 2초일 때 넓이 구해. 그러면 2, 6, 22, 6 되겠네요. 6. 그치. 6. 그러면 충격량이 6이래. 그러면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처음 운동량이 얼마? 0이었고요. 그리고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 6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된다? 6이 되겠지. 그래서 2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6이 된다. 맞고 0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넓이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여기가 6 나올 거고 1, 6 해서 전체 얼마? 1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3초일 때 물체의 속도 물었습니다. 일단 충격량의 운동량 변화량이 12가 된 거고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됐다? 12가 된 거지. 그러면 얘는 질량 얼마? 3kg 곱하기 속도 V로 나타낼 거고요. 그럼 V가 얼마 나온다? 4가 나오겠지. 그래서 18번에는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그다음 19번. 자,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m인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시킨 것이고 나는 이 물체 작용 힘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표는 시간이 0초일 때와 3초일 때 각각 물체의 속력을 나타냈대. 자, 그러면 0일 때는 처음이고 3일 때는 일단 충격량을 구할 거야. 여기가 4, 8이 16 해서 전체 20 나오겠네. 충격량이. 그럼 충격량이 20이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20일 거야.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속력이 2에서 속력이 4가 된 거잖아. 그치? 자, 이때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 20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구하면 돼. 처음 운동량 m 곱하기 2 한 거고요. 나중 운동량은 m 곱하기 4 한 거잖아. 그러면 m 곱하기 4에서 m 곱하기 2, 4m에서 2m을 뺀 것이 얼마 나온다? 20이 나온다 라는 거야. 그러면 2m이 20이니까 m은 얼마가 나온다? 10kg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됐지? 자, 20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던 물체 B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질량이 1kg, 4kg이라고 했어.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같단 말이야. 그러면 A의 운동량 얼마? 10 될 거고요. BA가 10. 자, B는 뭐였다? 정지해 있으니까 PB는 얼마였다? 0이었지. 그러면 총 운동량이 여기에 P 처음 운동량의 총합이 10이었고 충돌 후에도 1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합쳐졌대. 그럼 얼마? 질량이 5kg이고. 그럼 이때 속력 구해야 되니까 속력이 얼마 나온다? 2m/s 이렇게 나오겠네.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10이다. 맞고요. 충돌 후 속력은 얼마 나왔다? 2가 나온 거지. 2.5가 아니라 2가 나오는 거다. 충돌 후 운동 에너지 물었어.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 m v 제곱이잖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질량 5 곱하기 v 2의 제곱 하면 되지. 그래서 얼마 나와? 10 나오겠네. 10줄. 그래서 답은 기억만 되는 거 알 수 있다. 또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몰라서 틀리지는 않았겠죠. 자, 그 다음 21번. 그림은 질량 1kg 물체 A와 질량 2kg 물체 B가 직선도로 출발선을 동시에 지나는 순간부터 A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 자, 두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은 A가 B의 몇 배인가? 라고 물었어. 자,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4에서 2초 동안에 0이 됐어. A는. 그러면 A는 어떻게 2초 동안에 운동량 변화량이 질량이 1kg이었으니까 4에서 0이 됐지. 그래서 4가 된 거고, B는 4초 동안에 질량이 2kg이 속도가 2였으니까 2에서 0이 됐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4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2초 동안의 충격량이 4라는 얘기고 4초 동안의 충격량이 4라는 얘기잖아. 충격량은 자, 두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각각 받은 충격량이야. 충격량이 지금 어때? 얘도 4, 얘도 4로 같은 거지. 그래서 충격량은 같다. 1배이다. 22번. 질량이 각각 1kg, 2kg, 1kg 물체 A, B, C 운동량의 크기. 자, 그럼 1kg, 2kg, 1kg 이렇게 적고요. 자, 얘가 속력이 1이면은 P0 그러면 2P0면은 1이 되면 되지. 1 곱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 돼? 2가 되려면 속력이 2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속력의 B는 각각 얼마가 돼야 돼? 1대 1대 2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23번. 그래프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2m/s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5kg 물체 A라고 했습니다. 그럼 처음 운동량이 얼마라고? 10 되겠지. 여기에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 30, 여기 30, 여기 10, 2, 5, 3, 5, 4, 20, 10 이렇게 되지. 자, 5초일 때 물체의 속력 물었습니다. 자, 충격량이 30인 거잖아, 그지?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30이야.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30이면 처음 운동량이 1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된다? 40이 될 거고 질량이 5kg이니까 속력은 얼마 돼? 8m/s 되겠네. 6 아니고 8 돼야 돼. 10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 물어서 10초일 때 자, 충격량이 70이란 말이야.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70일 거고 처음 운동량이 10이었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80이 되겠네. 근데 질량이 5kg이니까 속력은 얼마 나와? 16이 나오겠다. 어쨌든 운동량 물었으니까 80 맞는 내용이고 자, 5에서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 얼마? 40이지. 그리고 0에서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30이야. 그러면 5에서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 얼마? 3분의 4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니은 되겠네. 24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 물체 A의 수평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10N의 힘을 0초부터 3초까지 가하는 모습이다. 자, 0초부터 3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물었습니다. 충격량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 얼마? 10N으로 가해줬고요. 시간은 3초 걸렸으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30N/s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자, 3초일 때 물체의 속력 물었습니다. 정지하고 있었지. 지금 3초일 때 충격량이 얼마다? 30이고요.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잖아. 근데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다? 0이었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돼? 30이 될 거고, 얘 질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다? 위에 볼까? 2kg이라고 나와 있네. 질량 2kg이고 속력을 V라고 두면은 V 값이 얼마? 15m/s인 1번이 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풀이를 했습니다. 풀이 영상 보고 잘 이해 안 되는 거는 수업 시간에서 다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해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